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란 뭐냐?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파악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손익계산서상에 아무리 이익이 많이 발생해도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다고 하면은 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제적인 현금의 유입 유출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 따라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변동, 이 내용을 보면 그 흑자 도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흑자가 난다 할지라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은 그 현금을 돌아오는 그 부채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없어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흐르는 현금 흐름 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산, 구매, 판매 등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 그 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자산 처분 및 취득에 따라 현금의 유출입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분석. 그것은 차입금의 차입, 상환, 사채 발행, 상환, 유상증자, 감자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현금 계산은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의 기초 현금을 빼서 기말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읽어야 할 정보와 주의사항을 보시면 현금 흐름표를 통한 현금의 정보를 보면 기업의 이익 창출과 관련되는 영업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에 의해서 근본적인 현금 창출이 되는 현금 창출이 없으면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현금 흐름의 구조는 무엇이냐?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은 플러스가 원칙이고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은 그 금액이 적을수록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만으로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과 비용 구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를 모두 봐야 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손실을 잇지 않는 판매량의 지점을 손익분기점.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액하고 비용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건데 이것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한 판매량 또는 매출액 지점을 조업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조업도가 무엇이냐? 그걸 보려면은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냐는 것 갖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도 손실도 없는 상태에서 원가 및 조업도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으로 분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익분기점이라 불리는 것이고요. 손익분기의 원인이 원가, 조업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CVP 분석, 뭐냐면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례율법이 있고요. 삼포 도표표가 있고 최소 자승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는 건데 비용 증가 또는 감소를 매출액 증가 또는 감소로 나누는 거, 이게 변동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삼표 도표법은 매출액과 총 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삼포 도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최소 자승법은 통계적 기법인 최소 자승법 원리를 이용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법은 각 비용 요소를 개별적 검토하여 그 성질의 고정비와 변동비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어디에 활용을 하는가? 첫 번째는 기업의 최저 및 적정 조업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조업도, 그때의 비용의 허용 한도, 그 다음에 일정 조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 변동이 손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고정비 또는 변동비가 변동 시에 기업의 이익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제품 정책은 어떻게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럼 손익분기점의 한계는 뭐냐? 기본적으로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야 하나 순 고정비, 체증비, 체감비 등이 있어서 변동비도 각각 그 변동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가 변동할 수도 있고 변동비가 고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잘못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업도 또는 최대 조업도 내에서만 유효하지 만약에 일정한 조업도를 넘어섰으면 손익분기점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물가 또는 비용의 단가가 유동적이라서 매출 단가도 변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품종 제품 생산 기업에서는 제품별 매출 구성 비용이 항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한계를 인식하고서 손익분기점을 사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 분석은 뭐예요? 재무제표표. 이것은 특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 능력, 여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평가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복식부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좌변과 차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총액, 대변의 부채와 자본총액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대차제표의 예입니다. 그래서 당자 자산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것이 항상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